시즌3 제5장 흑사민의 역습, 그리고 현청방의 위기. 금관이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다. 한양은 평온했다. 현청방에는 오늘도 의뢰인들이 드나들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부, 관의 뇌물을 뜯긴 상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크고 작은 사연들이 현청방 대청마루를 채웠다. 현은 오늘도 의뢰인 앞에서 능숙하게 찻잔을 들었고 청아는 그 옆에서 말없이 기록을 남겼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그러나 현의 벽옥적이 사흘째 조용했다. 피리를 불지 않는 현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청아가 밤에 물었다. 무세운 생각이요? 해육사민이여. 청아가 손을 멈추었다. 검을 닦던 천을 내려놓았다. 흑관을 이기지 못했소. 현이 낮게 말했다. 동탁이 비겼소. 흑유는 무릎을 꿇었지만 죽이지 않았소. 흑장도 마찬가지요. 셋다 살아있어. 그래서요? 그 자들이 그냥 있을 리 없소. 청아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다 검을 다시 들며 말했다. 오면 또 막으면 돼요. 이번엔 우리 터전으로 올 것이요. 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중국이 아니라 한양으로.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촛불이 일렁였다. 현의 예감은 사흘 만에 맞아떨어졌다. 아침이었다. 첫 번째 의뢰인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현청방 대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의뢰인이 아니었다. 흑영이었다. 전하의 긴급 전가리옵니다. 서차를 펼쳤다. 흑삼인 3형제가 한양에 들어왔다. 조선국경 수비대가 사흘 전 포착했으나 막지 못했다. 목적은 금관 탈환과 너희 둘이다. 즉시 현청방을 비겨라. 과인이 안전한 곳을 준비하겠다. 현과 청아가 눈빛을 교환했다. 현청방을 비우라. 현이 서차를 접으며 말했다. 못 비우겠소? 청아가 말했다. 흑영이 당황한 듯 말했다. 낭자 전하의 어명이 아니라 부탁이라 하셨소. 청가가 흑영을 바라보았다. 전하께서 직접 글이 쓰셨잖소. 부탁은 거절할 수 있소. 현이 피식 웃으며 벽옥적을 꺼냈다. 현청방은 우리 터전이오. 여기서 도망치면 이 골목의 사람들이 위험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흑사민은 여기로만 올 것이요. 흑영이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대예 전하께 뭐라 아뢰면 되겠습니까? 약과 2봉지 사 들고 오시면 직접 말씀드리겠소. 현이 말했다. 그날 오후 동탁이 나타났다. 창을 등에 지고 현청방 대문 앞에 섰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현이 눈썹을 올렸다. 어쩐 일이요? 흑사민이 한양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소. 동탁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혼자 상대하려는 것이요? 둘이요? 청아 낭자가 있으니 셋이 왔소. 동탁이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싸우러 왔을 것이오. 비겨준 것이 자존심 상했을 테니. 현이 동탁을 바라보았다. 돕겠다는 것이오? 그냥 지나치기 찜찜해서요. 동탁이 마루에 걸터앉으며 창을 세웠다. 라면 있어? 청가가 안에서 나오다가 동탁을 보았다. 왔소? 왔어. 잘 됐어. 청가가 말했다. 밥 먹고 작전 짜야 하오. 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이오. 공자는 밥 먹고 피리 불면 돼요. 청아가 말했다. 내가 이 흥신소 주인이오. 간판은 주인이 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오. 동탁이 이번엔 참지 못하고 짧게 웃었다. 현이 동탁을 바라보았다. 우리 편 맞소? 농해는 저녁에 왔다. 자주빛 치마 대신 짙은 감색 포를 걸치고 있었다. 비밀 요원의 얼굴이었다. 흑사민의 동선을 파악했소. 농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셋이 따로 움직이고 있어. 흑장은 남대문 쪽, 흑관은 동대문 쪽, 흑유는 노개가 잠시 멈추었다. 흑유는 이미 북촌에 들어왔어.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창밖으로 향했다. 북촌, 현청방이 있는 곳이었다. 이 언제부터요? 현이 낮게 물었다. 오늘 아침부터. 현이 벽옥적을 천천히 손에 쥐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근처에 있겠군요. 그렇소. 농해가 말했다. 흑유의 목적은 2가지요. 금관을 되찾는 것, 그리고 현 공자의 피리 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했소. 청아의 눈썹이 올라갔다. 듣고 싶다? 그 피리 소리에 당한 것이 분하다 했소. 정면으로 다시 상대하고 싶다 했소. 현이 피식 웃었다. 나쁜 취향은 아니군요. 청아가 현을 바라보았다. 웃을 일이 아니오. 알고 있소. 그냥 이자가 나를 제대로 상대로 보는 것 같아서 작전을 짰다. 농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셋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야 하오. 셋이 동시에 움직이면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소. 흑유는 내가 막겠소.
현이 말했다. 북촌에 있으니 여기서 상대하면 돼요. 흑과는 내가, 동탁이 말했다. 이번엔 비기지 않겠소. 흑장은 나와 농해의 낭자가, 청가가 말했다. 농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맡은 자를 처리하면 내일 현청방 앞에서 모유. 시간은 오늘 밤 자시지시. 늦어도 축시초시 안에 끝내야 하오. 날이 밝으면 민가가 위험해지요.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현이 말했다. 한 가지만 더. 뭐요? 동탁이 물었다. 다 끝나면 내가 밥 살 것이오. 중국 음식 말고 조선 음식으로. 농해가 웃었다. 동탁이 창을 들며 일어섰다. 그 전에 살아남아야 하오. 밤이 깊었다. 자시가 가까워지자 북촌 골목이 고요해졌다. 상인들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현청방 마당에 현이 홀로 서 있었다. 벽옥적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별만 총총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담장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다. 소리가 없었다. 흑유였다. 오늘은 표창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현청방 마당에 서서 현을 바라보았다. 혼자요? 그러소. 청과 낭자는? 다른 데 있소. 흑유가 주변을 살폈다. 없소. 진짜로 혼자요. 흑유가 현을 바라보았다. 할왜요? 당신이 나의 피리 소리를 정면으로 듣고 싶다 했다. 현이 벽옥적을 들었다. 그렇다면 제대로 들려드리리다. 흑유의 눈빛이 바뀌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기묘한 긴장감이었다. 태행산에서는 눈을 감고 불었소. 그러소. 이번엔 눈을 뜨고 불 수 있소. 현이 흑유를 바라보며 천천히 벽옥적을 입에 불었다. 물론요. 골목 동쪽에서는 동탁과 흑관이 맞붙었다. 창대창. 흑관은 태행산에서와 달리 처음부터 전력이었다. 창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동탁도 물러서지 않았다. 창대가 2번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흑관이 이를 갈았다. 태행산에서 비겼던 것이 분했다. 나도요. 동탁이 말했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 나도요. 흑관이 창을 거대하게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동탁이 창대로 받아냈다. 충격이 팔 전체로 전해졌다. 뒤로 밀렸다. 그러나 발이 땅을 놓지 않았다. 흑관의 창술은 크고 강하다. 정면으로 받아내면 안 된다. 동탁이 방향을 바꾸었다. 흑관의 공격을 정면에서 막는 대신 흘려냈다. 창의 힘을 비껴가며 그 흐름을 역으로 이용했다. 흑관이 중심을 잃었다. 동탁의 창끝이 흑관의 목 앞에 멈추었다. 흑관이 굳었다. 동탁이 낮게 말했다. 이번엔 비기지 않았소. 골목 남쪽에서는 천가와 농해가 흑장을 상대하고 있었다. 이번 흑장은 달랐다. 술도 없었고 미인계도 통하지 않았다. 태행산의 수모를 기억하는 눈빛이었다. 철퇴가 허공을 갈랐다. 청가가 뛰어 피했다. 땅이 움푹했다. 이번엔 정면으로 상대하면 안 된다. 청가가 농해를 바라보았다. 눈빛으로 물었다. 준비됐소? 농해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아가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흑장의 시선이 청에게 집중되었다. 철퇴가 올라갔다. 그 순간 농개가 흑장의 등 뒤에서 움직였다. 소매에서 가느다란 침 하나를 꺼내 흑장의 목덜미에 정확히 찔렀다. 흑장의 눈이 커졌다. 몸이 굳기 시작했다. 알지? 너 마비침이요? 농개가 침착하게 말했다. 움직이려 할수록 더 빨리 퍼지오. 흑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철퇴가 땅에 떨어졌다. 청가가 검끝을 내리며 말했다. 2번째요. 현청방. 마당에서는 현과 흑유의 대결이 한창이었다. 현이 눈을 뜨고 피리를 불었다. 디리리리. 첫 번째 소리에 흑유의 손가락이 굳었다. 표창을 꺼내려던 손이 멈추었다. 흑유가 이를 악물었다. 태행 산에서와 같은 소리구나. 아니요. 현이 피리를 내리며 말했다. 너레오. 뭐가 다르냐. 태행 산에서는 이기려고 불었소. 현이 흑유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돌아가라고 부는 것이오. 흑유가 굳었다. 돌아가라? 당신들이 가져간 것은 금관만이 아니오. 땅도 유물도 기록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되찾을 수는 없소. 현이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살아서 돌아가 생각해보시오. 빼앗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흑유는 한동안 현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손에서 힘을 뺐다. 표창이 땅에 떨어졌다. 이리피리 소리가 이상하오? 흑유가 낮게 말했다. 여득해요. 죽이는 소리인데
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오. 현이 말없이 벽옥적을 쥐었다. 흑유가 돌아섰다. 담장을 넘기 전에 한번 멈추었다. 금관은 돌려주는 것이 맞았소. 그리고 사라졌다.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되기 전 네 사람이 현청방 마당에 모였다. 다들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다. 동탁의 손에 핏자국이 있었다. 농해의 소매가 찢겨 있었다. 청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현의 도포 자락이 또 찢겼다. 그러나 넷다 서 있었다. 현이 네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 됐어? 됐어? 셋이 동시에 말했다. 현이 피식 웃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오. 약속했소. 동탁이 창을 등에 지며 말했다. 아이 시간에문 연대가 있겠소? 현청방 부엌이 있소. 청아가 말했다. 농해가 웃었다. 낭자가 하시오? 공자가 할 것이오. 청아가 현을 바라보았다. 오늘 밥 산다 했잖소. 현이 멈추었다. 예, 내가 밥을 산다고 했지. 직접 한다고는 안 했소. 부역해 재료 있소. 청가가 말했다. 공자 손 멀쩡하오? 멀쩡하오. 알길도 했어. 동탁이 마루에 앉으며 창을 세웠다. 농해가 그 옆에 앉으며 말했다. 기대되는군요. 현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흥신서 밥집이요. 청아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며 말했다. 도와드리겠소. 갑자기 왜요? 혼자 하면 다 탈 것 같아서. 현이 청아를 바라보았다. 청아가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이 오래 기억날 것 같았다. 현이 낮게 말했다. 낭자. 왜요? 고맙소. 오늘. 청아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밥이나 하시오. 그러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새벽 1시 현청방 대청마루에 밥상이 차려졌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별것 없는 밥상이었다.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계란말이. 현이 만들었고 청아가 수습했다. 동탁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된장찌개가 좀 짜오. 먹기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현이 말했다. 짜장 것도 맛있소. 동탁이 2번째 숟가락을 들었다. 농해가 나물을 집으며 말했다. 이런 거 오래간만이오.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밥 먹는 것. 청아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건배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겠소? 뭐야 어라하오. 농해가 물었다. 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 오래 걸리겠지만 계속하겠소. 네 사람이 찻잔을 들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날이 밝아오는 현청방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 끝에 늦봄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현청방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다. 현청방 가우마하 쉔칭방.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남 못할 일. 비밀 보장, 오늘도 문은 열려 있었다. 이어지 시즌3 제6장 마지막 회로 이어집니다.